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업을 하는 사람이 67만 9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통계청 자료 기준 역대 최대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67만 명 중에서 실제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부업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월 80만 원 선에서 멈춰요. 그렇다면 상위 1%의 엔잡러들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은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 공통점 5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업 관련 영상을 보면 다들 쉽게 월 1,000만 원 번다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현실은 완전히 다르죠. 저도 그런 영상들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접근해봤습니다. 뜬구름 잡는 성공담이 아니라 통계청 데이터, 노동연구원 보고서, 그리고 공개된 인터뷰 자료들을 교차 분석해서 실제로 검증된 공통점만 추렸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본인이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디를 보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분석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둘째, 한국노동연구원의 2025년 복수 일자리 종사자 현황 보고서를 참고했어요. 셋째, 트렌드 모니터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엔잡러 설문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와 블로그에 공개된 월천 엔잡러들의 인터뷰 내용을 교차 검증했어요. 이렇게 다각도로 분석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현재 엔잡러 시장의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중 부업을 하는 사람은 약 40만 4천 명입니다. 전년 대비 6,600명이 증가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2030세대의 생계형 엔잡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엔잡러의 월평균 총소득은 294만 7천 원으로 단일 일자리 종사자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평균은 294만 원인데 상위 10%는 월 500만 원 이상, 상위 1%는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요. 반면 하위 50%는 월 5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같은 엔잡을 해도 결과는 천차만별인 거죠. 엔잡의 유형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시간 투자형이에요. 배달, 대리운전, 아르바이트처럼 시간을 쓴 만큼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스킬 판매형입니다. 번역, 디자인, 영상 편집처럼 전문 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셋째는 시스템 구축형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블로그처럼 초기에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죠. 월천을 버는 엔잡러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 3번째 유형, 시스템 구축형을 최소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대부분은 실패하고 일부만 성공하는 걸까요? 트렌드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39.2%가 현재 엔잡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어요. 그리고 75.2%가 엔잡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시작하는 사람은 많은데 6개월 이상 지속하는 사람은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이상 유지하면서 월 1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전체의 5% 미만입니다. 이 5%와 나머지 95%의 차이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5가지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시간을 쪼개는 방식이 다릅니다. 둘째, 수익 구조를 먼저 설계합니다. 셋째, 본업과 시너지를 만듭니다. 넷째,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다섯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5가지가 데이터와 사례 분석을 통해 발견된 공통점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 테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시간을 쪼개는 방식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부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퇴근하고 남는 시간에 해야지. 그런데 월천 엔잡러들은 접근 자체가 달라요. 그들은 남는 시간이 아니라 확보한 시간 내에 부업을 합니다. 무슨 차이냐면요. 남는 시간은 본업 끝나고 체력 남으면 하는 거예요. 확보한 시간은 미리 캘린더에 블로킹해두고 그 시간엔 무조건 부업만 하는 겁니다. 공개된 인터뷰들을 보면
월천 N잡러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2시에서 3시간을 부업에 고정 투자해요. 그리고 이 시간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개된 인터뷰 자료 중에 직장인 A씨의 케이스가 있어요. 대기업에서 9to6으로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월 7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시간표를 보면요. 아침 5시 30분에 기상해서 6시 30분까지 1시간 부업을 합니다. 출근 전이죠.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은 식사, 나머지 30분은 부업 관련 리서치를 해요. 퇴근 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또 부업에 씁니다. 총 하루 3시간 30분이에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지 않은 거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수익 구조를 먼저 설계합니다. 실패하는 N잡러들의 패턴을 보면 일단 뭐라도 시작하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스마트 스토어가 된다더라, 쿠팡 파트너스가 쉽다더라, 유튜브 쇼츠가 돈이 된다더라. 이렇게 들리는 대로 시작하죠. 반면 성공하는 N잡러들은 시작 전에 수익 구조를 먼저 그려봅니다. 이 부업으로 월 100만 원을 벌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월 500만 원이 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를 역산해서 계획을 세워요. 이걸 전문 용어로 역산 설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로 월 300만 원을 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균 마진율이 20%라고 가정하면 월 매출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루 평균 50만 원 매출이에요. 평균 객단가가 3만 원이라면 하루 17건의 판매가 필요하죠. 그럼 17건을 팔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상품을 봐야 하는지, 전환율이 2%라면 하루 850명의 유입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역산해보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져요. 월천 N잡러들은 이런 계산을 먼저 하고 가능성이 보일 때 시작합니다. 맹목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공통점, 본업과 시너지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부업을 본업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생각해요. 회사에서는 마케팅을 하는데 부업은 배달을 한다든지요. 물론 이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월천을 버는 N잡러들은 대부분 본업에서 쌓은 역량을 부업에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마케팅 담당자가 부업으로 콘텐츠 마케팅 대행을 하면 본업에서 배운 걸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개발자가 부업으로 외주 개발을 하면 새로 배울 게 적죠. 이렇게 하면 학습 시간이 줄고 퀄리티는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요. 공개된 인터뷰 중에 대기업 PM 출신 B씨 케이스가 있어요. 이분은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는데 부업으로 노션 템플릿 판매를 시작했어요. 본업에서 매일 쓰는 툴이니까 별도로 배울 게 없었죠. 3개월 만에 월 200만 원을 넘겼고 1년 후에는 월 800만 원까지 갔다고 해요. 또 다른 케이스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C씨는 부업으로 세금 관련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본업에서 매일 다루는 내용이 곧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구독자 10만 명을 넘기면서 광고 수익과 컨설팅 의뢰까지 들어와서 본업 수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공통점,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과소평가되는 습관이에요. 부업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상품 올렸는데 안 팔리고, 영상 만들었는데 조회수 안 나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실패를 겪으면 안 되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월천 N잡러들은 왜 안 됐는지를 기록합니다. 어떤 상품이 안 팔렸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음엔 어떻게 바꿔볼 건지를 노션이나 메모장에 적어둬요. 이게 쌓이면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공개된 사례 중에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0만 원을 버는 D씨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처음 6개월 동안 100개가 넘는 상품을 올렸는데 90% 이상이 실패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남다른 점은 모든 실패를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상품명, 카테고리, 마진율, 판매기간, 유입수, 그리고 왜 안 됐다고 생각하는지까지요. 6개월 치 데이터가 쌓이니까 패턴이 보이더래요. 어떤 카테고리가 내 역량으로는 어렵고, 어떤 가격대가 잘 팔리고, 어떤 키워드가 효과적인지. 이걸 바탕으로 7개월 차부터 매출이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게 월 100만 원과 월 1000만 원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시간 투자형 부업은 내가 일한 만큼만 돈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3시간 일하면 3시간치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월 1000만 원까지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월천 엔잡러들은 반드시 자동화 요소를 넣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디지털 상품 판매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 광고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제휴 마케팅이 될 수도 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전 자동화를 노리는 게 아니라 반복 작업부터 자동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면 처음엔 직접 발주하고 CS 대응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발주 대행 서비스를 쓰고 CS는 자동 응답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유튜브를 한다면 편집은 외주를 주고 본인은 기획과 촬영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자동화 요소를 추가하면 같은 시간을 써도 수익이 배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5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걸 적용한 사례들을 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콘텐츠형 엔잡러 EC입니다.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하면서 부업으로 재테크 블로그를 운영해요. 본업 역량을 살려서 글을 쓰고 쿠팡 파트너스와 애드센스로 수익을 올립니다. 처음 6개월은 거의 수익이 없었지만 실패한 포스팅을 계속 분석하면서 어떤 주제가 먹히는지 파악했대요. 1년차에 월 150만 원, 2년차에 월 60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모든 공통점이 적용된 케이스예요. 두 번째 사례는 커머스형 엔잡러 FC입니다. 물류회사에서 일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요. 본업에서 물류 흐름을 잘 알다 보니 어떤 상품이 배송이 빠르고 클레임이 적을지 감이 있었대요. 아침에 30분, 점심에 30분, 퇴근 후 2시간 딱 3시간만 투자합니다. 수익 구조를 먼저 계산해서 마진 30% 이상 나오는 상품만 취급하고 CS와 발주는 대행을 써서 자동화했어요. 현재 월 매출 3천만 원, 순이익 월 9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스킬 판매형 엔잡러 GC입니다.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부업으로 개발 외주와 강의를 합니다. 처음엔 크몽에서 소소하게 시작했는데 모든 프로젝트의 피드백을 기록하고 분석했대요. 어떤 유형의 클라이언트가 만족도가 높은지, 어떤 프로젝트가 시간 대비 효율이 좋은지를 데이터로 쌓은 거죠. 1년 후에는 고단가 클라이언트만 선별해서 받고 반복되는 작업은 본인이 만든 템플릿으로 자동화했어요. 현재 월 800만 원 이상의 부업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공통점을 적용해도 피해야 할 부업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초기 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부업은 조심하세요. 수백만 원 교육비를 내야 시작할 수 있다거나 고가의 장비가 필수라는 부업은 대부분 사기이거나 효율이 낮아요. 둘째, 수익 구조가 불투명한 부업도 피하세요. 정확히 어떻게 돈이 발생하는지 설명이 안 되면 위험합니다. 셋째,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시간이 필요한 부업도 조심해야 해요. 본업을 잃으면 부업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럼 지금 부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로드맵을 정리해 볼게요. 1단계는 본업 역량 점검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잘하는 게 뭔지, 그게 부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2단계는 수익 구조 설계예요. 목표 금액을 정하고 역산해서 가능성을 검증하세요. 3단계는 시간 블로킹입니다. 하루 최소 2시간은 부업 전용 시간으로 확보하세요. 4단계는 실행과 기록이에요. 일단 시작하되 모든 과정을 기록하세요. 5단계는 자동화 도입입니다. 반복 작업부터 하나씩 자동화해 가세요. 오늘 분석한 월 1000만 원 버는 엔잡러들의 공통점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시간을 쪼개는 방식이 다릅니다. 남는 시간이 아니라 확보한 시간에 부업을 해요. 둘째, 수익 구조를 먼저 설계합니다. 목표에서 역산해서 계획을 세워요. 셋째, 본업과 시너지를 만듭니다. 이미 가진 역량을 활용해요. 넷째,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데이터로 쌓아요. 다섯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내가 일 안 해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도 상위 1%만 가능한 수치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공통점을 적용하면 최소한 월 100에서 300만 원의 안정적인 부수입을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공 사례들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렸습니다. 빠른 성과를 약속하는 곳은 오히려 조심하시고 꾸준히 본인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부업이 맞을지 고민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직장인에게 가장 추천하는 부업 5가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비교 분석해볼 예정이에요. 각 부업별 현실적인 수익 범위와 필요시간, 난이도까지 정리해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금융부업 요약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